네, 김정은 기자 자리에 모시도록 할 텐데요. 김정은 기자가 SBS 8시 뉴스에서 어제 또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진술서, 숭이초등학교가 이 진술서 내용도 확인하고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정도가 자기를 밟았고 그것만으로도 때렸고 누가 깔랑이면서 팍 하고는 팍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울었어. 울시는구나 이러고. 일반일 끝나면 어떻게 아이를 이런 학교에다 보내시려고 하시겠어요? 이거 참 편하면서요. 피해 학생 어머니가 특정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지만 1차 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는 이 학생을 아예 누락시켰습니다. 전담기구 조사에서 담임교사가 최초 조사한 학생 진술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해당 사건 처음 취재하고 단독 보도한 김정은 기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숭이초등학교 이 폭력사건, 폭행사건은 어떻게 취재하게 된 겁니까? 제가 평소 연락을 취하던 취재원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학교 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만나 뵀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좀 나름 심각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더 큰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배우 윤소나 씨는 이제 1위까지 실명까지 나왔고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대기업 오너의 손자가 있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 파장이 커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해 학생의 부모와 또 할아버지가 그렇다. 그렇죠. 지금 피해자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한 학생이 4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한 명이 연예인 윤소나 씨 아들이고 한 명은 대기업 손자, 재벌 손자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왜냐하면 어떤 이런 사회적 배경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학교폭력위원회 결과가 사실은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나왔죠. 그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피해자는 있는데 그쵸.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김정은 기자는 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취재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알기는 전에 알았는데 그래도 혹시 이 학폭위 결과가 선도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도 김정은 기자의 취재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 사실 저희가 아무거나 막 할 수는 없고 이제 좀 특히 이제 10살짜리 아이들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연루가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상처받는 부분이 좀 가장 두려웠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확인이 된 부분만 쓰자라고 해서 기사를 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감사 결과가 나와서 또 한번 이 참담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숭이초등학교에서 김정은 기자 그리고 또 SBS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얼마 전에 이제 SBS 최초 보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다. 그래서 이제 크게 좀 숭이초 측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면 이 재벌 손자 A군은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고로 학교 측도 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그 정정 보도를 요구를 했지만 결국 이제 우리 보다 틀렸다는 건 이제 인정해달라는 뜻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숭이초 측이 아이들이 작성했던 진술서를 전부 다 첨부를 했거든요. 예.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근데 사실 이게 그 비밀 유지 조건으로 이 학교폭력 조사 주체자는 이걸 누설을 하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진술서도 저희가 이제 입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진술서 내용을 갖고 어제 보도했던 내용, 그 어제 보도의 핵심은 뭡니까? 일단 진술서를 크게 나누면 이 사건이 터진 직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4월 20일 날 수련원에서 터졌는데 정확히 나흘 있다가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공식 조사는 아니었고 담임교사의 자체 조사였는데 4월 24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최초 진술서를 받았고요. 그로부터 또 3일이 지나서 두 번째 진술서를 받습니다. 요게 이제 담임교사 자체 조사, 한마디로 초기 진술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피해자 아동이 이제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숭이초가 1960년대 개교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학폭위를 열기로 결정을 하면서 학교의 공식 조사기구, 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기구를 만들면서 공식 조사를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5월달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진술서를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요 두 가지 버전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기 진술서와 후기 진술서라고 뭐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이에 상당한 내용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진술이 변했다. 이제 이런 걸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보면은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고의성은 빠지고 알리바이는 더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드리면 담임교사가 자체 조사를 했던 이 초기 진술서에는 상당 부분의 아이들이 고의적으로 애를 괴롭혔다라는 듯한 정황을 나타내는 진술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울고 있는데도 계속 괴롭힌 아이가 있었다. 뭐 아니면은 바나나 우유처럼 생긴 비누를 먹도록 요구를 해서 비누를 피해자가 먹었다가 아니라 먹였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최초 진술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바로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이 집중 면담을 했었어야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의 진술서만 받는 과정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진술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후기 진술서로 넘어가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초기 진술서에서 피해자 아이가 있는 걸 오히려 그 부분 말고요. 네네. 그 얘기 한번 해야죠. 처음에 진술서에서는 피해 학생이 이불 밑에 있는 걸 알고도 이렇게 괴롭힌 학생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 그 자리에 목격한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지목한 학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죠. B군을 지목을 했는데 이게 다음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진술서에서는 교묘하게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도가 아니고 아이들이 모르고 그렇죠. 치고 차고 때리자 이런 부분들이 뭔가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김정은 기자 이 취재한 기자로서 이번 사건 취재하고 난 소회 뭐가 가장 큰 문제고 어떤 점이 바로잡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이 숭이초는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일반 상식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피해 아동이 사건 직후 크게 다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뭐 좋게 선도를 하는 게 교육적으로 더 좋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좀 입증되지 않은 숭이초만의 주장인데 뭐 이런 부분은 학교폭력은 정말 피해 아동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가를 좀 위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학교 측이 계속해서 똑같은 진술서를 받는 과정이 또 다른 아동학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진술서였는지 아니면 학교 측이 무엇을 위한 진술서였는지 왜냐하면 결국 진실은 밝히지 않고 은폐가 됐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정말 아이의 교육에 눈높이를 맞춘 어떤 사건 조사였는지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숭이초등학교 폭력 사건을 직접 취재한 우리 김정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